자, 앞서 이제 전화 주신 어머님께서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줄기세포 이식술 우선 손상된 연골을 좀 재생시키고 회복시킨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줄기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형외과 수술이 대부분이 뭐 뼈를 깎고 아무래도 아픈 수술, 새로운 금속물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 몸에다가 뭔가 딴 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줄기세포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는 이거는 그냥 반창고 대듯이 아픈 상처 난 데다 반창고 대듯이 마치 무릎 안에 연골이 떨어져 나간 데만 마치 도포를 해서 줄기세포를 가득 채워놓고 나오게 되면 그게 새살이 돋아나듯 자라서 연골은 원래 재생이 안 되고 스스로 아물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결국은 퇴행성 질환이 불치병이고 계속 악화돼서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 기존의 속설이었다고 하면 네네.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 사진처럼 움푹 파인 연골이 줄기세포를 도포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연골이 새로 자라서 아주 기존의 연골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 자란 소견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관절염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조기에 빨리 오게 되면 그러니까요. 통증도 없이 인공관절도 안 하고 병을 더 키우지도 않고 조기에 빨리 올수록 완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줄기세포라는 이런 치료법들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쩜 저렇게 매끈해졌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 그 치료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안 아프고 조금이라도 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를 원하지만 다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험 많은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절염도 우리가 3기에서 4기 초반에까지도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를 적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절염 환자 중에서도 한 중기나 중기에서 말기라 하더라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4기 초반도 충분히 줄기세포로 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 관절 연골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 어떤 병원이나 어떤 시술을 했는데 옛날에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 한 번 실패해서 또 수술한다는 거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강하신 분들이 네네. 대부분 연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골 재생이 충분히 안 돼서 네네. 관절염이 더 악화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 줄기세포를 적응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인공관절에 대한 거부감, 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도대체 인공관절은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치료법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고 또 덜 아프고 그런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치료가 잘 되신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실까 궁금하시죠? 사례 좀 만나볼게요.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61세 여성분께서 받으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61세 정도는 한참 일하시고 그러실 나이인데 너무 젊었을 때부터 식당 일을 무리하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갑자기 식당에서 일하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오금이 갑자기 쩔뚝거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네에서 주사도 맞고 연골사도 맞고 안정도 취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지?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네네. 계단은 아주 엄두도 못 내서 아예 한 계단 겨우겨우 다닐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이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관절경이나 이런 게 MRI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시술 전에 MRI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아래쪽 뼈가 원래는 진한 회색빛으로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부어 있는 뼈의 부종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뼈가 골절되기 바로 직전 단계처럼 뼈가 아주 심하게 약화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하셔서 뼈끼리 맞닿거나 뼈끼리 망치로 막 때리듯이 뼈를 아주 심하게 부어오른 건데 이런 극심한 통증 때문에 못 걸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연골이 시술할 때 보면은 하얀 연골이 있어야 될 부위가 조금씩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도 살리면서 또 다리가 갑자기 옷장으로 휘어져 있어서 그 휘어진 다리도 교정하는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옷장 다리 교정하면서 줄기세포도 같이 이식해서 결과적으로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하얗게 연골이 떨어져 나갔던 부위가 이제 연골도 재생이 되고 또 다리도 붓지도 않고 부기도 싹 사라진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어깨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깨 또한 또 복잡한 구조일 것 같아요. 어떤 네. 구조 또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어깨 이제 해박구조 구조물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솔직히 말하면 무릎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무릎이라는 관절과 달리 어깨는 말 그대로 그냥 날개뼈랑 그 어깨 팔 쪽 뼈가 서로 붕 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뼈가 붕 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감을 유지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복잡하다는 회전근개라는 어깨 근육이 감싸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그 밖에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연골판이 살짝 감싸면서 그 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라는 구조의 통증, 복잡한 구조 때문에 어깨라는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그래요.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전문가가 진찰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정밀과 분사까지 해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정밀 검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네. 방법이 없다더라. 예, 또 마냥 체념하고 단념하고 통증을 참고만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오늘 방송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깨 문제가 네. 생기면 어떤 증상들 호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깨에 이제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가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는 오십견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진료실에서 막상 겹치다 보면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십견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성 염증 질환인데요. 오십견을 다른 말로 관절낭이 이제 쪼그라드는 이 관절낭 전체가 염증이 생겨서 원인은 네네. 모르지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몸 안에 염증 인자가 발생되면서 이 관절낭이 쪼그라드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나이랑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한테 나타나고요. 네. 치료법은 다행히도 대부분의 오십견의 한 8, 90%는 주사나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치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십견을 더 병을 악화되고 만성화되기 전에 초기에 빨리 오시게 되면은 간단한 주사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되도록이면 병을 키우지 않고 빨리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밖에도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져서 그러는 건데 어깨가 팔을 들려고 하거나 젓가락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팔이 뚝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팔을 뻗으려고 할 때 아프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힘줄 파열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뒤로 제끼게 되면 팔을 끼려고 재를 제끼다가 아파서 못 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네네. 것들이 단순 염증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힘줄이 끊어져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내가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통증이 온다고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네. 그 밖에 또 조금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석회성 건염이라고 내 몸 안에 힘줄에 석회가 쌓이게 되면 그것 또한 또 아주 극심한 통증 때문에 네네. 가끔은 이 석회가 녹을 때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응급실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병들을 감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 대체로 치료법은 앞서 무릎 관절, 단계적으로 시술했던 그 다양한 방법들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 주사 치료 사례, 네. 어깨도 가능하겠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상 어떻게 보면 무릎보다는 이 어깨 관절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깨라는 병 자체로 해서 대부분 정확한 진단만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한 10명 중, 내원하신 10명 중에 7, 8명이 다 주사요법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네네네.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가 어떻게 손상됐냐를 아는 겁니다. 주사도 아무 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어떤 원인을 정확한 진단이 돼야 주사를 맞아도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엉뚱한 진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엉뚱한 주사만 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맞아요. 병이 안 나서 오래 네.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화면에 지금 2차 수술까지 했지만 호전이 없으셨던 우리 60세 네. 환자분께서 이제 주사 치료를 통해 호전되신 사례를 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게 이분이 60세 남성이신데 수술을 자꾸 이제 어깨 아프다 그러면 자꾸 수술하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맞아요. 연달아 2번이나 안 나와가지고 했는데도 아이고. 불구하고 또 호전이 없는 거예요. 또 재발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안 나느냐 하면서 또 병원을 바꿔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할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염증과 함께 조직의 손상과 함께 노화 현상으로 해서 힘줄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힘줄을 재생을 유도하면서 아물게 유도를 하면 되는 건데 네네. 괜히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따로 있거든요, 병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한 5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술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MRI를 보게 되면 하얀 부분이 염증 부분인데 염증 부분이 많이 가라앉고 그러네요. 그 염증이 싹 가라앉고 힘줄도 조직 재생이 잘 돼서 아주 튼튼해져서 약간 흐릿해졌던 힘줄들이 더 강력하게
진한 검은색으로 건강한 힘줄로 변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깨에도 역시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실제 조직을 튼튼하게 재생을 유도한 치료 사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회전근개 손상이 있으셨던 우리 63세 어머님께서도 치료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어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꼭 한 분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사 선생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63세 여성이신데 수개월 전부터 팔과 어깨가 이렇게 통증 들거나 옷을 입거나 그럴 때마다 어깨가 결리고 특히나 돌아눕거나 이게 자려고 할 때 아픈 쪽으로 돌아눕게 되면 또 통증 때문에 갑자기 잠을 깨서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힘줄이라는 게 다쳐서 무거운 걸 들다가 다쳐서 한 번에 뚝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 약간 퇴행성으로 조금씩 힘줄이 약간 갈라지듯이 이렇게 찢어지는 영상으로 해서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줄 수술을 아물 수 있게 이게 노화 현상으로 자꾸 파괴되고 손상되는 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점점 계속 안 낫는 건데 주사를 통해서 이 힘줄을 강화시키고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를 자극적으로 맞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힘줄이 튼튼해지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주사를 통해서 6회 정도 시행하고 나서 오른쪽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면 힘줄이 아주 단단해지고 진한 검은색으로 아주 단단하게 붙어서 아주 통증도 없이 너무 잘 지내셨던 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방송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연결이 어려우니까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